네, 이번에는 문법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의고사 문법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11번에서 12번 같은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번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조금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된소리 대기가 존재를 하는데 특정 의문의 환경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치읓이 올 때 예외 없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요거는 아마 우리 친구들 조금 익숙할 것 같아요. 경음화되는 그 현상인데 좀 요렇게 외웁니다. 요렇게 5개가 뭐랑 합쳐지더라도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 환경이 같더라도 된소리 대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다른 조건이 충족될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첫째,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얘네들이 기역 뒤에 시읒 일어나는 어미가 올 때 일어나는 거고요. 요거는 용언이라는 요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갔다 해서 신고가 신고로 발음되는 거. 근데 습득물 신고의 신고는 의문 환경이 같음에도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둘째,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연결될 때 물질을 물질로 발음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물 잠자리는 의문 환경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어이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오지도를 영치하게는 체언이 올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데 살 것이 살 것으로 발음되는 거고요. 이러한 유형의 된소리는 의문환경 외에도 용언의 어간 한자어 관형 사형 어미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문단에서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거, 2문단에서는 특정한 의문 현상이 있어야 될 때, 특정한 환경이 있어야 될 때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한편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합성 명사가 될 때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코 등은 콧등, 손바닥은 손바닥 이때 코 등처럼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한자어끼리 코어 결합이 아닐 때 사이시옷 표기하는 거죠. 요게 나왔고요. 사이시옷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나오냐면요 합성 명사이면서 그러면 단어가 2개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여야 됩니다. 한자어가 하면 안 돼. 한자어가 되면은 사이시옷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유어가 하나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된소리 대기는 두 단어가 대등한 관계일 때 잘 일어나진 않는데 앞말이 뒷말에 시간, 장소, 용도 등을 나타낼 때는 잘 일어난다. 그 이유는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관련이 되는데요. 관형격 조사는 뭐뭐의 요거 말하는 겁니다. 손바닥은 중세국어에서 손바닥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게 손바닥 즉 손의 바닥이라고 해서 이 시옷의 흔적이 손바닥 거쳐서 손바닥이라는 발음으로 남게 된 거고요. 의문 환경이 같은 손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요? 손과 발은 대등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기서 대등한 관계일 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된소리 대기를 이해하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밥을 먹다 눈을 감다 해서 된소리 대기는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유형이다. 자, 우리 용언에서는 언제 일어난다라고 했죠?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왔을 때입니다. 얘는 그러면 니은 미음이니까 맞아요. 용언의 환경. 근데 자 먹다는 용어는 맞습니다. 용어는 맞는데 기억에 디귿이 만난 거잖아요. 요거는 1문단과 관련된 된소리 대기, 예외 없이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 유형입니다. 해서 요거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말다툼과 달리 밀도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한자어다. 말다툼은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 이거 말하는 거죠. 리을 받침 뒤에 맞는 말이고요. 납득과 같이 비읍 받침 뒤에 디귿이 오는 환경에서 예외 없이 그쵸 1문단입니다. 관련 내용이요. 솔개와 달리 줄 것에서 된소리되기가 나는 이유는 관형사형어미 리을 것 그겁니다. 삶과 죽음에서 삶과 달리 고기를 담고 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얘는 자음군 단순화로 미음 받침입니다. 해서 이 문장 내 용언의 어감 받침 그거랑 해당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러면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A를 요 부분을 바탕으로요. 보기의 단어를 분석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봐야 되는데 볼게요. 공부방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공부가 뒷말의 용도, 공부하는 방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맞는 말이고요. 아랫집에 시옷을 받침으로 표기한 거는 콧등에서 사이 시옷을 표기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 아래 집이고요. 두 개 다 그 고유어예요. 그러면은 요거 사이 시옷이 딱 들어간다라는 거죠. 콩밥과 달리 아침밥에서 된소리가 나는 이유는 뒷말의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침에 먹는 밥입니다. 그죠? 근데 콩밥은 뭔가 그거예요. 그 대등한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논바닥과 달리 논밭에서 된소리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대등한 관계. 논의 바닥이라는 거고요. 논밭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불고기에서 물고기와 달리 된소리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중세 국어에서 불의 고기가 아니고요. 불고기가 대등한 관계로 나눠집니다. 답은 5번이 돼야 되고요. 13번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기억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형태소를 나누는 거네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더 나눌 수 없는 경우 원래 뜻이 사라지니까 뜻이 사라지기 전까지 나누면 되는 거고요. 형태소에는 크게 의존과 자립이 있고요. 실질과 형식이 있습니다. 의존은 지 혼자 쓸 수 없는 거. 약간 조사, 어간, 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자립은 지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체로 명사 이런 애들이 조금 들어가고요. 실질은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인 뜻 이제 명사 단어 뜻이라든지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 형식은 문법적인 뜻만 가지고 있어요. 어미, 조사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아기만 맨발로 잔디밭에서 놀았다 요건데요. 우리는 우와 리로 나누면 뜻이 사라지니까 요거는 하나입니다. 그죠? 요렇게 잘라버리면 우리의 뜻이 사라지죠. 맞는 말이고요. 아기만은 아기와 만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두 개. 아기 여기서 만은 보조사입니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아기에서 또 잘라버리게 되면 아기의 뜻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두 개만 있는 게 맞고요. 맨발은 맨과 발로 나눌 수 있으면 두 개 형태소이다. 맨발은 요거 접사랑 그 명사로 나뉩니다. 그러면 얘도 두 개가 맞고요. 잔디밭은 잔디와 밭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두 개의 형태소가 됩니다. 잔디의 밭이고요. 잔디는 더 나누게 되면은 사라집니다. 그죠? 놀았다는 놀랄과 다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자 보세요. 놀았다는 놀다가 원형이고요. 그러면 얘가 어미, 얘가 어간. 그러면 이 앗은 과거의 선어말 어미를 말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냐면은 놀, 앗, 다 요걸로 나눠줘야 됩니다. 3개가 돼야 돼요.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기의 설명을 참고해서 A씨의 밑줄 친 안긴 문장에 대한 적절한 것은 자, 그래서 안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기능이 역할을 하죠. 명사는 주어 목적어 역할, 관형절은 관형어 역할, 부사절은 부사어 역할, 인용절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고요. 서술절은 서술어의 기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저는 바로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그가 밖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소리도 없이 이로 끝나게 됐고요. 얘는 부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을 알았다. 나는 깨달았어요. 뭐를요? 범인임을 깨달았는데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이고요.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 수박은 매우 달았다. 수박이 달았어요. 근데 그 수박이 어떤 수박이냐면요. 엄마가 시장에서 산 수박이에요. 관형절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A의 안긴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자, 소리가 없다. 그러면 주어가 생략된 건 아닙니다. 그죠? B 안긴 문장에는 조사와 결합해서 부사의 기능을 한다. 볼까요? 안긴 문장의 조사는 의고요. 얘는 관형어입니다. 관형어고요. 아니면 이걸 묻는 거예요. 보면요. 을이라는 조사를 가지고요. 목적어. 저는 요거를 잠깐 생각했는데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C.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 수박은 매우 달았다 해서 안긴 문장에는 체온을 수식한 관형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안긴 문장, C 안긴 문장 그거예요.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수박을 샀다. 그러니까 요거는 관형어가 아니라 부사어겠죠. 그 다음에 A의 안긴 문장은 용언을 수식하고 B, C 안긴 문장은 체온을 수식한다. 자, C에서 수박 수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소리도 없이 나간 거예요. 그죠? 얘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있고 C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B가 볼까요?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 B의 목적어 없고요. C 안긴 문장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수박이 여기 아는 문장에서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5번 사전 활용하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고 자, 동음이어라는 거는요. 표제가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표제 안에 1, 2, 3 되어 있는 거 얘네들을요. 다의어라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 있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묻다 이에서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거입니다. 목적어, 부사어 다 있네요. 부사어, 목적어. 자, 필수로 요구하는 동사 맞고요. 2번 묻다야 묻다산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가 동음이어 맞고요. 여기도 동음이어라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묻다 이 일의 용례로 아우는 형의 말을 비밀로 묻어뒀다 할 건데 묻다 이의 일갈까요?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아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 묻다 이일리 가면 안 되고요. 묻다 이에서 요거로 가야 되겠나? 요거로 그죠? 2번의 용례로 가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묻다 2와 묻다 3은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와 결합할 때 활용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겠군. 자, 볼까요? 묻다 2와 묻다 3은 묻다, 묻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봐봐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요. 얘는 묻고 물어 물은이 될 겁니다. 다르네요. 묻다 3의 용례에서 물었다는 질문했다. 그죠? 모르는 문제를 친구에게 질문했다. 가능합니다.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